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하게 호인입니다. 요새 날씨가 참 무척 덥고 그 뭐 이상한 또 질병까지 돌아가지고 많이들 힘든 것 같고 세상도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성학을 한 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꽤 됐고 매번 볼 때마다 참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모자를 이거 쓰고 또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모자를 쓰고 시작해봤는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모자는 제가 한 1년 전에 어디 백화점을 갔다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 모자가 이쁘니까 하나 저거 사는 게 어떠냐 이러는데 그때는 그 모자가 아직 저 모자를 쓸 때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잠깐 세월이 가면서 저도 이제는 이렇게 모자를 써야 되는 뭐 나이가 되는 건지 상황이 되는 건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꾸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잘 변하는 건지 안 변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존칭은 생략하고 지금 자꾸 시끄러운 윤석열 지금 뭐 이렇게 장관 또 뭐 추미애 장관 이 문제건을 가지고 구성학적으로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볼까 합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 기존 저한테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찍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그 장관이 4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이 6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지금 국가에 이제 뭐 대통령 되시는 분이 3입니다. 이 구성 숫자를 놓고 딱 보면 이달이 3입니다. 이달이 3.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중궁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원하던 바를 이루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원하던 바, 내가 바랬던 바가 무엇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실현되는 달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잘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에 자꾸 반응을 보이고 한쪽을 뭐 이렇게 윤석열 그 장관님이 코너에 몰리는 형태가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상사가 딱 와서 야, 너 좀 잘해줘라 애들한테. 그럼 뭐라 그러면 잘해줍니다. 잘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참이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엎드려 뻗쳐가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잘해보세요. 잘 뭐 화합해보세요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씨가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경우의 수가 온 거죠. 근데 그거는 구성 숫자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이 5대충이에요. 그리고 3합에 걸려 있습니다. 4가 제자리에 왔고 이 곤궁에 와 있죠. 공궁에 온 상태에서 3합을 치고 1이 안파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5대5 대충입니다. 그래서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죠. 끝났다. 이젠 마무리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6을 뜻하는 숫자, 그러니까 추미애 씨의 숫자는 어디 가서 있냐면 그 곤방에 가서 추미애 씨 숫자가 곤방에 가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씨 숫자가 간방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간방에서 아마 이게 팥살로 걸립니다. 그럼 사실은 추 장관 입장 속에서는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 속에서 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하는 건 누구냐면, 윤석열 씨 입장 속에서는 깨진 1이라는 숫자가 구하기는 하는데, 이게 원칙대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끝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씨 입장 속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으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승산은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씨라는 장관이 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장관이 2017년에 시작을 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3이 들어오는 시점, 7이 들어오는 시점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앞뒤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추 장관이 이겼냐, 윤 장관이 이겼냐를 보면 어찌 보면 윤석열 씨가 이겼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추미애 씨가 이겼다라는 어떤 해석의 논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그 윤석열 장관이 좀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잡다한 거를 떠나서, 그러면 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중궁에 왔으니까 3이라는 숫자가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자기 본궁에 갔을 때쯤에는 엄청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언제냐? 2년 뒤에 중궁에 5가 왔을 때입니다. 그때 진궁에 3이라는 숫자가 올라가면서 엄청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참 짜여진 어떤 판처럼 그대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이제 뽑는다는 시점에서 보면,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민생을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생계형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게 시끄러운 약간의 부정선거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먹고 사는 직업이고, 그거를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자기한테 좋은 어떤 뉘앙스가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과감하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서로가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참 의문이 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패턴이 조금은 약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감에도 어느 누군가 이렇게 나서서 선뜻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은 구성의 의미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이 6이다. 지금부터 6의 문제다. 지금부터 6의 문제면 그 국회의원들의 지금 뭐 권력을 가진 분들의 문제가 서서히 아마 일어날 것이고, 5가 들어오는 내후년에 가서는 3이라는 숫자가 진궁에 가니까 아마 무슨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모두 이 더운 때 뭐 세상도 시끄럽고 뭐 되는 일도 없고 하지만 힘을 내서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덥다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성학을 배우시고 있는 분들 입장 속에서는 참고하셔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누가 이겼느냐라고 물으시면 이겼다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없다. 왜냐? 3도 졌고, 3은 지지 않았죠. 3은 이루었고, 6도 졌고, 4도 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4가 이긴 거죠. 본명성 4가 자기 뜻을 이룬 거고, 3은 3의 뜻을 이룬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혹시나 마지막 어떤 뭐 선택을 한다 하여도 그렇게 아쉬운 거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4라는 숫자의 본명성을 가지신 분이 선택을 했을 경우에 아마도 어떤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